정말 무모하게 내가 한번 해봐?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근마켓에서 정말 구형 DSLR 카메라를 한 대 사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가 소마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소마초라는 계정명으로 사진을 주로, 글도 가끔 쓰지만 사진을 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스냅사진 작가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먼저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소마라는 활동명으로 나름 스냅사진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감히 스스로 작가라고 해도 될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저에게 담겨주신, 그러니까 저에게 찍혀주신 NNN명의 모델님들을 생각하며 제가 작가가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그 소중한 모델님들에게 또한 예의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작가 소마로 인사드립니다. 사실 사진 작가나 예술가 이런 게 뭔가 공인된 자격증, 시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반갑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그런 호칭이 남용되거나 남발돼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과연 작가라고 불려도 될까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작가의 자질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영상을 시작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사진 작가, 스냅사진 작가가 되었나,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계정을 키워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모델님들을 컨택하거나 촬영 계획을 짤 때 이제 보내드리는 기획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Chapter 1. How to be a photographer. 평점 올릴게요. 두 분 다. 오케이, 굿.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한 번만. 저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를 많이 궁금해 해주실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저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궁금해 해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 사진과 글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사진 찍히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진짜 간단하게 포토부스도 좋아했고 친구들이 사진 찍어주는 것도 좋아했고 스냅사진도 이렇게 가끔씩 돈 모아서 이렇게 찍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찍히는 경험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스냅사진으로 되게 원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제 초창기 사진들에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되게 몽환적이고 뭔가 꿈결 같은 그런 느낌을 담아내는 사진작가분을 찾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느낌을 표현해내는 분을 찾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무모하게 내가 한번 해봐?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근마켓에서 정말 구형 DSLR 카메라를 한 대 사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상호무페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찍혀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포즈라는 앱을 통해서 상호무페이로 작업을 하실 분, 그러니까 저의 모델이 되어주실 분들을 구했고 그런 모델분들에게 촬영 레퍼런스 사진들이나 뭐 계획, 일정, 스튜디오, 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뚜룩 정리해서 보내드리면서 컨택을 하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정말 무모하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서 막 유명한 사진작가분들의 계정을 이렇게 염탐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면서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들도 열심히 달고 뭐 인물 사진, 스냅 사진, 개인 작업, 촬영 스타그램, 뭐 봄 스냅 뭐 이런 거 막 열심히 달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작업물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가서 다른 작가님들의 사진을 보고 댓글도 달고 이렇게 재미있게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상호모페이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작업이 조금 쌓일 때쯤에 촬영 상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촬영 상품은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촬영 안내문을 작성을 했고요. 뭐 개인 스냅, 2명 이상이서 찍는 커플 스냅이나 우정 스냅, 폴라로이드 스냅, 캠코더 스냅 이런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촬영 상품을 만들었다는 건 즉슨 유료 촬영을 시작했다는 말이죠. 돈을 받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제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되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또 유명한 작가님들을 보면서 그것보다 훨씬 아래로 책정을 해서 유료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아주 초보니까요. 사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이제 또 감사하게도 저의 촬영 스타일, 보정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료 촬영을 여러 번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작업 문의를 드리려면 사실 준비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약 문의 양식을 작성하는 것도 되게 번거로울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간에 이런 사진을 찍고 싶어요 라고 먼저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렵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벤트 촬영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벤트 촬영 상품은 저는 소마 프로필이라고 부르는 쿨톤 프로필 작업과 꽃잎 프로필이라고 하는 생화를 활용한 조금 빈티지한 느낌을 내는 작업, 이 두 개를 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고정된 스튜디오나 뭐 작업실, 제 작업실 같이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사진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이벤트 촬영 상품을 준비할 때 저는 보통 삼각대와 카메라를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저를 모델로 먼저 이렇게 찍어보고 제 사진을 보고 제가 보정을 직접 하면서 이것저것 색감 프리셋을 잡아봤었어요. 저는 라이트룸을 사용해서 색감 보정을 하는데 이제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프리셋이라 하면 이제 필터, 색감 필터를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감 프리셋들을 만들어 놓고 이벤트 촬영을 하면 그 프리셋들을 꺼내서 이제 쓰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Chapter 2. Making a shooting plan.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호모페이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개인 작업을 구인하거나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저는 레퍼런스들을 모아놓고 일정과 스튜디오, 로케이션 등을 정리해 놓는 기획안을 꼭 만드는데요. 저는 이걸 할 때 주로 노션이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션을 통해서 어떻게 기획안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들은 실제 작업 기획안을 바탕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구성되었습니다. 제가 해피 데스데이라는 작업을 할 때 기획안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해피 데스데이 컨셉은 레드벨벳 선생님들의 요 컨셉 포토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느낌으로 나도 작업을 해보고 싶다 해서 다인 촬영으로 구인을 시작했고요. 일단 핀터레스트에서 최대한 많은 시안들을 저장을 해둡니다. 핀터레스트에서 어느 정도 레퍼런스 사진들이 좀 모였다 싶으면
노션 앱을 키는데요. 개인 페이지에서 페이지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새 페이지에 촬영 제목을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좀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커버에도 좀 대표가 될 만한 레퍼런스 사진을 하나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먼저 콜아웃으로 목차를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목차를 넣어주고 밑에 내려가서 제목 1로 가장 큰 제목으로 1번 레퍼런스 정리, 조금 아래에 또 2번 일정 및 로케이션, 또 3번 준비사항, 요 정도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쭉 적고 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추가해놓은 목차 칸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 정리를 해볼 건데 가져온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비슷한 느낌의 것들끼리 좀 모아서 붙여줍니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은 또 지워주고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레퍼런스를 정리하고 필요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 컨셉의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섬뜩한 파티 느낌이 났으면 좋겠고 컴패티나 케이크 소품을 활용해서 손으로 집어먹기 컷,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요. 크리피하고 섬뜩한 느낌, 메이크업과 같은 경우에는 컬러렌즈와 스티커 등을 사용해서 화려한 메이크업이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 및 로케이션에 대해서 적을 건데요. 이번에 제목 2를 사용해서 일정을 먼저 적어줄게요. 일정과 같은 경우에는 다인 촬영이니까 이 작업은 모델님들과 협의를 해서 모두가 가능한 시간대로 정하는 편이고요. 간단하게 오늘 날짜를 일단 적어두겠습니다. 그 뒤에 로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적을 건데요. 보통 로케이션을 찾는 경우에는 공간 대여 사이트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아워플레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앞서 붙여놓은 레퍼런스들과 어울리는 그런 공간을 찾아 헤맵니다. 이 촬영과 같은 경우에는 파티에 가까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기에는 시간장이나 뭐 케이크 같은 소품을 처리하기도 조금 곤란하고 컴패티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이 촬영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파티룸을 대여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사항에 대한 것들도 적어볼 건데요. 저는 보통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의상, 소품, 그리고 기타 사항들을 나눠서 적는 편입니다. 헤어 메이크업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컬러렌즈 및 스티커 등을 활용한 화려한 메이크업이었으면 좋겠다. 특히 오드 아이나 강한 블러셔 등 필요에 따라서 이 과정에서도 레퍼런스들을 추가해 놓고요. 의상과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사진을 참고해서
흰색 상의에 청바지 느낌으로 자유롭게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혹시나 겹치는 상황을 대비해서 촬영일 전에 단체 카톡방에 공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소품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잘한 것들도 써놓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케이크나 과자들, 젤리들 이런 소품들이나 붉은 실 같은 걸 이렇게 스파게티처럼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을 내면 약간 섬뜩해 보이고 좋을 것 같아서 붉은 실도 적어두고요. 카드 게임을 하는 연출 컷도 좋을 것 같아서 카드들, 그리고 파티 느낌을 내기 위한 컨페티, 캠코더 소품도 가져가기로 했고, 와인을 마시는 컷들을 내고 싶어서 와인 대신에 포도주스를 가져가기로 했고요. 이런 것들을 적어줍니다. 기타에는 생각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같이 적어주는데요. 이 촬영과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를 맨손으로 잡는 연출 컷이 있을 것 같아서 휴지와 물티슈들을 챙겨가기로 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는 편이고요. 모델님들과 단체 방에서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이것도 좋겠다, 저것도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다 기록을 해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쭉 적고 나면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목차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해당 사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노션이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공유해서 게시를 해서 노션을 통해 웹사이트를 게시해서 그 뒤에 링크를 복사해서 단체방에 전달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저는 보통 기획안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과정, 그리고 사진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부디 사진을 시작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온하고 자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